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언니. 그 사람은 어디 갔어요? 평소엔 밖에서 빈둥대는 건 봐줬지만 설날인데 온 가족이 모이는 식사도 안 오겠다는 거야? 칭이 언니. 제가 보기엔 그 빈둥대는 남편 안 올 거야. 일부러 당신한테 이걸 남겨놓고 갔어. 당신 할아버지 유언은 다 이뤘어. 5년 동안 귀찮게 했지. 이 이혼 서류에 서명해.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도시를 봉쇄해. 땅을 파헤쳐서라도 꼭 그자를 찾아내. 칭이. 예전에 당신 할아버지 유언을 따라 5년 동안 당신 연 가문을 지켜줬어. 이제 드디어 끝났어. 아저씨, 이렇게 프로포즈하면 안 받아줄 거야. 하지만 나보다 빨리 달리면 어쩔 수 없이 받아줄 수도 있어. 어때, 아저씨, 달려볼래? 생각도 못했는데 이 국산차가 레이서들에게 눈에 띄다니. 큰일 났다.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 오, 아저씨 꽤 잘 아는구나. 아저씨, 이 속도론 날 못 데려가. 미쳤어? 목숨까지 내놓고. 이 언니 괜찮아? 지금 쫓아가서 혼내줄게. 무슨 소리야? 내가 아저씨랑 맞서 싸우자고 한 적 있어? 나를 쫓아오려고 목숨까지 내놓다니. 아저씨, 나한테 붙으면 절대 못 떼어낼 거야. 추이항, 이 5년 동안 널 한 번도 박대하지 않았어. 너도 내 말에 다 따랐잖아. 왜 지금 와서 나를 떠나려는 거야? 도망친다고? 아직도 모른 척하는 거야? 추형. 칭이 언니한테 설명 좀 해줘. 무슨 설명을? 서명 안 했잖아. 내가 날 떠날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런 더러운 수를 써서 내 관심을 끌려는 거지. 그래서 서명 안 할 거야? 초형. 이혼 소동을 벌이는 거.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나와 경우 언니는 정말로 소꿉친구일 뿐이야. 만약 내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연시 집안을 떠날 수도 있어. 그만 투정 부리지 그래. 연 경우. 우리 5년 부부인데 내 앞에서 꾸밀 필요 없잖아. 내가 꾸민다고? 경호. 반지 끼워. 소봉이야말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안 낄 거야. 저 소봉이란 녀석. 입만 살아서 좋은 사람이 아니야.
초 선생님. 이제부터 제 손녀 부탁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왜 손녀를 억지로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시집가게 하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낄게요, 낄게. 경고하는데 앞으로 나한테 이런 잔꾀 부리지 마. 우리 둘의 결혼은 원래 당신 할아버지가 강요한 거잖아. 나도 알아.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게다가 너랑 서특별 보좌관 윤이라는 정말 잘 어울리는 사이잖아. 우리 둘이 이혼하는 게 오히려 너희들을 위한 거 아니야? 초오한. 마음이 좁아도 정도가 있지? 여기서 빈정대는 거 이혼을 빌미로 협박할 수 있을 거라고. 나와 수봉이의 관계를 언니, 초형을 탓하지 마세요. 그는 그저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걸 질투한 것뿐이야. 초형, 이 5년 동안 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거, 연니한테 무시당한 거,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거, 하지만 언니가 널 부양해 주려는 거, 너는 만족해야지. 들었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 우리 연씨 집안이 어려움을 겪었잖아. 이 5년 동안 소봉이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 연씨 집안이 이렇게 번성하는 날이 오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넌 그저 5년을 빈둥거리며 우리 연씨 집안에 기생하는 대를사위일 뿐이야. 진흙은 담벼락에 바를 수 없다. 무슨 자격으로 우리 소봉과 동등하게 비교하는 거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이 이혼 서류는 내가 싫다면 안 실어도 돼. 내가 서명할 때까지 기다릴게. 별일 없으면 나 먼저 집에 갈게. 언니, 걔는 그냥 억지 부리는 것 같아. 언니가 좀 달래주길 바라는 거지. 애도 아니고 뭘 달래준다고. 정말 이해가 안 돼? 왜 그때 할아버지께서 나를 시켜서 이런 쓸모없는 놈에게 시집 보내셨는지. 할아버지께서 너를 내게 시집 보내신 이유를 너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 너희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연씨 집안이 번창한 건 내가 뒤에서 지원했기 때문이야. 내가 초우항, 내 남편으로서 무능해도 괜찮지만 무례해서는 안 돼. 넌 그저 우리 연씨 집안에 기생하는 대릴사위일 뿐이야. 나 없이는 넌 벌써 거지가 됐을 거야. 지금 와서 여기서 건방지게 군다니. 빨리 도망쳐. 나 연경우는 일대의 명주인데 어떻게 이런 겁쟁이에게 시집을 왔을까? 너희들 누구 편에 섰어? 어쨌든 우리는 부부였으니까 이 암살이 나를 만난 건 너희들 불행이야. 철아, 너희들이 누구든 내 아이를 울린 자는 죽어야 해.
썩은 물고기나 다름없는 놈들, 겁에 질려 도망친 겁쟁이. 겁나면 이 돈 가지고 얌전히 돌아가서 내 집사람이나 잘해. 나도 아이 생각에. 나, 설명할 필요 없어. 이런 작은 일도 너한테는 세상을 뒤흔드는 일이겠지. 하지만 내가 아까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는 모습은 정말 역겨웠어. 맞아. 초형은 그냥 집에서의 위치를 제대로 모르는 거야. 언니, 이 사람이 아까 옥상에서 언니를 저격한 저격수야. 이미 내가 처리했어. 저격수까지 있었어? 대체 누구지? 내 경호원을 매수할 능력이 있다니, 나를 죽이려고까지 하다니. 누나, 다친 데는 없어? 소봉, 이번에 내가 없었더라면 아마 나와 아이는 여기서 목숨을 잃었을 거야.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다만 그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위기 상황에 어떤 사람은 겁에 질려 꼬리 내리고 도망갔어. 똑똑히 봐. 이것이 바로 너와 소봉의 차이야. 내가 마음속으로 불만인 거 알아? 내가 소봉에게 주는 모든 걸 질투하잖아. 하지만 내가 이혼을 하겠다고 난리쳐서 바꿀 수 있는 잔인한 현실이 아니야? 이 저격수, 내가 해결한 거야? 제가 해결한 게 아니에요. 설마 당신이 해결했다는 거예요? 초 형님의 뜻을 알겠어요. 이 저격수는 바로 그분이 해결하신 거예요. 제가 그분의 공을 가로챈 거죠. 그분이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누나와 이혼하겠다고 난리치지 않으실 테니 제가 아무리 큰 억울함을 당해도 상관없어요. 초우항, 이제 그만해. 염경우. 우리 5년 부부인데 내가 이 저격수를 내가 해결했다고 말하면 믿어줄 거야? 내가 뭘로 해결했다는 거야? 넌 하루 종일 빨래하고 밥하는 것밖에 모르면서 그만둬. 내 그 뻔뻔한 자존심. 내 말이 맞아. 내가 뻔뻔했어. 누나, 팔 다친 데 없어? 괜찮아. 저 사람 힘이 언제 이렇게 커졌지? 그냥 가볍게 한번 휙 던졌을 뿐인데 내 팔을 탈골시켰어. 초우항, 넌 너무해. 누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염경우. 내가 나를 이렇게나 싫어한다면 이 이혼 서류에 서명해. 내가 서명하면 난 완전히 떠날게. 너 내 관심을 끌려는 게 아니야. 진심이야. 이런 이혼 같은 부정적인 뉴스로 나를 잡아누르려는 거지? 내가 속을 것 같아? 내일은 나의 은사 당순천, 당노인, 나를 선출할 중에 수석으로 임명하는 날이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마. 돌아가서 잘 준비해. 내일 나랑 같이 참석해. 내 승진 축하 연회에 내 관심을 얻고 싶다면 잘 행동해. 너무 실망시키지 마. 제자 당순천 스승님께 인사드립니다. 아직도 배우를 불러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정말 우습군. 모두 일어나라. 소천. 세월이 사람을 가리지 않네. 너는 또 많이 늙었어. 스승님은 여전히 젊으시네요. 너희 착한 학생. 이혼 협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아마 내 집에 갈 수 없겠다. 내 손녀의 가정교사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명일 경우 중에 수석으로 승진할 예정이다. 그녀가 스승님께 그렇게 대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라. 결국 그녀의 할아버지에게 약속했으니까
그녀가 중의 수석을 잘 수행할 수만 있다면 염가 가주의 위치, 그녀도 확고히 차지할 것이다. 스승님. 제자가 떠나기 전에 스승님께 한 가지 일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말해라. 결국 스승과 제자 사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경우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 제자가 죽은 후 스승님께 그녀와 결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승님께서 그녀가 영가를 확고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5년 후에 스승님께서 이 결혼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 손녀. 그녀는 그런 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스승님께서 다시 그녀를 떠나주십시오. 이 5년 동안 나는 너희 영가에 마음과 힘을 다해 책임을 다했다. 스승님, 스승님께 다른 일이 없다면 제자 먼저 물러나겠습니다. 내일 승진 연회에서 보자. 스승님, 아저씨. 와, 아저씨. 너도 너무 조용하잖아. 이 헬리콥터를 조종하는 사람. 너의 부하야? 왜 너야? 방금 레이싱에서 졌어. 우리의 내기 약속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방금 내가 프로포즈한 반지 말이야. 내가 또 하나 복제해냈어. 내가 나에게 준 이 반지는 나는 이미 찼어. 이제부터 우리는 커플링이야. 뭘 하려는 거야? 당연히 사귀려는 거지. 비록 내 프로포즈는 받아들였지만 어쨌든 난 남자를 접해본 적이 없거든. 앞으로 우리 연애부터 시작하자. 날 잘 대해줘야 해.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안심해. 내가 헬기 몰고 다니는 부하가 있긴 해도 우리 당 가문도 못난 집안은 아니야. 대하 전체에서 유명한 집안이거든. 중해이, 과학, 공업, 산업 체인 알아? 그게 우리 당 가문 거야. 너랑 어울리는데 전혀 문제 없어. 됐어. 별일 없으면 얼른 집에 가.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내 이름은 당이야. 자금제공에 살아. 시간 나면 꼭 나를 찾아와. 아저씨가 반지를 받아줬다는 건 분명 나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야. 내가 시집만 가면 할아버지가 날 더 이상 못 간섭하겠지. 내일 승진 만찬에서 보자. 방금 아저씨가 승진 만찬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설마 우리 할아버지가 제자위에서 준비한 그 만찬인가? 소, 문 밖에서 기다리는 명문가 사람들은 먼저 돌려보내. 나는 10일 동안 문을 닫고 수행에 들어갈 거야. 환자는 더 이상 받지 않는다. 네. 스승님, 드디어 행방이 나타나셨군요. 조할머님, 우리 묘 가문이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는데 아직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조상님, 도련님, 제가 드디어 도련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스승님, 승진 만찬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가 모시고 들어갈까요? 그랬다. 내가 혼자 들어갈 테니. 근처에 킬러의 기척이 느껴진다. 내가 먼저 사람을 데리고 처리해. 네. 아저씨,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난 이제 너의 사람이야. 이런 자리에 나올 때 당연히 내 곁에 있어줘야지. 초형, 경우 누나. 너 같은 대릴 사위가 누나를 모시고 이런 상류층 자리에 온 것만 해도 할 만큼 했다고. 그런데 너는 여자까지 데려오다니. 누나 체면을 다 구기려는 거야.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초대장 있어요. 초형, 형도 날 오해하지 마. 오늘 모인 사람들 다 유명인사랑 귀족들이라서 내가 걱정되는 건 너 같은 빈털터리의 기생충 같은 놈이 누나 체면을 깎아먹을까 봐서야. 누가 때린 거야? 너지? 내가 꾸민 짓이지. 맞지? 연 누나 오셨어요. 여러분, 제 승진 만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연경우는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연양님, 과찬이십니다. 곧 중해의 수석 직정관에 오르실 텐데 저희 그룹은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맞아요. 연 누나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분을 데려오셨다던데 이 기회에 소개시켜 주시죠. 제 은인이자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도 지금의 연 가문도 없었죠. 이제 나와서 자기소개 좀 해. 어딨어? 어딨는데? 누군데? 안녕하세요. 저는 경우 누나의 소꿉친구입니다. 경우 누나께 감사드립니다. 누나의 가장 힘든 5년 동안 함께할 기회를 주셔서요. 자, 이제 다 같이 건배합시다. 중해의 미래, 우리의 수석 직정관께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초형, 우리 한잔하자. 초형, 평소에 형이 날 못마땅해 하는 건 알아. 하지만 오늘은 누나의 승진을 축하하는 중요한 날이야. 나한테 딴지 걸면서 누나의 만찬을 망치진 말아줘. 초우왕, 도대체 무슨 짓이야? 연 누나, 아저씨를 오해하셨어요. 방금 제가 똑똑히 봤어요. 저 사람이 일부러 샴페인 타워를 넘뜨린 거라고요. 저 사람 뭐야? 무슨 일이야? 초형, 밖에서 여자나 후리고 다니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데려와서 날 모함까지 시키냐? 거짓말, 분명히 내가. 그만. 너도 알잖아. 이번 승진 만찬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도 날 믿지 못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널 믿어? 여자 데리고 와서 내 마음 뒤흔들고 이 여자가 바로 너희 나랑 이혼하려는 이유야? 이혼. 아저씨,
두 분은 무슨 사이예요? 이분은 곧 중에 수석 집정관이 될 제 아내입니다. 뭐라고? 너 농담하는 거지? 그 사람 말이 맞아. 하지만 내가 그가 이렇게 착한 사람일 줄은 몰랐어. 작은 미녀를 데리고 와서 일부러 내 승진연회를 망치려 하다니. 그 사람이 연씨 남편이었어? 게다가 밖에서 미녀와 연락하고 있다고? 이 사람 정말 체면도 없네. 연씨가 그를 시집가려 하는데 오히려 소중히 여기지 않다니. 초우항. 나는 원래 우리 관계를 제대로 바라보고 봉황인 나 자신이 너라는 미남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려 했어.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너는 정말 나를 너무 실망시켰어. 누나,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누나의 연회에서 초 형님의 빛을 뺏으려 해서 초 형님이 제정신을 잃고 이런 짓을 하게 된 거예요. 됐어. 너희 둘, 여기서 꾸민 듯한 연기는 그만해. 만약 나를 불러온 게 단지 나를 비웃으려는 거라면 난 더 이상 상대 안 해. 어디 가려고? 집에. 오늘 이 일 내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어디에도 갈 수 없어. 내가 너에게 어떻게 설명하라는 거야? 내가 이 아가씨는 나와 아무 관계도 없다고 말하고 이 모든 게 그가 날 모함한 거라고 말해도 넌 믿겠니? 그만해. 일이 이미 눈앞에 벌어졌는데 아직도 변명하려고? 나는 원래 너와 얽히고 설킨 싸움을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이번 일로 내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났어. 뭐가? 이게 너 뭐 하려고? 내 입으로 말해. 내가 직접 샴페인 타워를 부딪힌 거야? 아니면 내가 너를 밀친 거야? 초 형님은 누나의 질책을 피하려고 나에게 모함을 뒤집어 씌우실 순 없어요. 말해. 대체 누가 누굴 모함한 거야? 초 형님, 제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제가 손을 쓰지 않는 건 전적으로 형님이 경우 누나의 남편이시라는 체면 때문이에요. 초우항, 너 무슨 미친 짓이야? 빨리 그 사람 내려놔. 난 미친 게 아니야. 난 단지 그가 너에게 진실을 말해주길 바랐을 뿐이야. 마지막으로 세 가지 세어줄게. 내가 아직도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불친절하게 굴지 모르니까. 허세 부리지 마. 한번 보자고. 내가 이 미남이 나를 어쩔 수 있는지. 초우항, 내가 경고하는데 오늘 이 연회는 나의 은사당 노 선생님이 주최하신 거야. 내가 계속 난리를 피우면 비록 내 남편이라 해도 나도 널 보호해 줄 수 없어. 소봉아, 초우항. 너는 내 남편이라는 신분을 믿고 내 은사가 주최한 연회에서 나를 압박하고 사람까지 다치게 했어. 너 정말 죽고 싶어? 이 불효자식아, 어서 그만두지 못해? 당노님이시다. 당노님이 오셨어. 당노님. 큰일 났다. 할아버지가 오셨어. 나는 몰래 나온 거야. 절대 들키면 안 돼. 스승님, 어쩐 일로 갑자기 오셨습니까? 제자가 미리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됐다. 여기서 일어난 모든 일을 난 이미 다 알고 있다. 스승님, 제 남편은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 일부러 소란을 피운 게 아닙니다. 오늘 만찬은 스승님께서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감히 당노님이 제자를 위해 주최한 만찬을 난장판으로 만들다니. 이 자식 이제 끝장이야. 예전부터 들었는데 연가의 대릴사위는 쓸모없다더니 이렇게 말썽을 부릴 줄이야. 연 아가씨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수습할지 보자고. 사부님의 도법은 속인들 앞에서 드러내기엔 적절치 않다. 그분의 청정을 방해하지 않도록 소리를 차단하는 것이 좋겠다. 스승님, 모두 제 학생이 혼자만의 잘못입니다. 제 남편은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 꿇어라. 들었어. 무릎 꿇으라고. 연 언니,
저 자식 태어난 꼴 좀 봐. 정말 언니가 변명해줄 가치도 없어. 맞아. 제대로 혼내줘야 기억을 되새기게 할 수 있어. 뭐하러 멍청이 서 있어? 빨리 무릎 꿇어. 지금이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야. 닥쳐. 내가 무릎 꿇으라고 했다. 스승님, 왜 저를 때리십니까? 무릎 꿇어라. 대릴사위를 혼내는 거 아니었어? 그렇지. 왜 연 아가씨를 무릎 꿇리지? 호, 내가 왜 너를 제자로 받아들였는지 아니? 스승님과 제 할아버지는 옛 친구 사이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스승님께서는 할아버지를 대신해 저를 가르치셨죠. 제가 출세하길 바라시며 연가를 물려받게 하려고요. 너 정말 어리석구나.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널 내게 맡긴 게 아니었다. 눈을 크게 뜨고 이게 뭔지 잘 봐라. 동양인들만 5세 이런 문양을 수놓습니다. 이건 암살단의 표시야. 사실 넌 이미 암살단에 포위당했다. 그 귀인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내 앞에 있는 너는 벌써 백골이 되었을 거다. 스승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국제적으로 암살단을 불러들였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감사해야 한다. 그 귀인의 보호에. 네가 지방 수석으로 승진했다고 해서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아라. 내 제자로는 자격이 없다. 중에 최고 경영자의 자리는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자. 스승님, 더 이상 설명하지 마라. 이 일은 이렇게 결정된 것이다. 사부님, 더 지시하실 것이 있습니까? 스승님, 더 이상 지시하실 일은 없으신가요? 괜찮아. 무슨 일이든 내가 결정하면 돼. 저 당 노인은 그 대릴사위랑 뭘 속삭이는 거야? 당 노인은 위험이 있고 말씀도 무거우시니까 우리한테 들리기 싫으신 말씀은 궁금해하지 말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선생님 태도를 보니 내 그 보잘것없는 남편한테 굉장히 존경하는 것 같아. 제자가 먼저 물러나겠습니다. 선생님, 너와 내가 비록 스승과 제자 사이지만 많은 일들은 네가 직접 깨달아야 해. 내가 더 말하기는 어렵구나. 선생님. 이 모든 건 분명 아저씨가 한 일이야. 아저씨 정말 대단해. 우리 할아버지조차 아저씨 눈치를 봐야 하다니.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은 틀리지 않았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연 누나가 막 취임한 지 하루 만에 왜 해임된 거지? 중간에 분명 오해가 있는 거야. 방금 당 노인이 말씀하신 귀인은 또 누구야? 설마 그 사람 때문이야? 잠깐, 또 무슨 일이야? 선생님이 너한테 뭐라고 했어? 너 어떻게 선생님을 아는 거야? 뭐라고 했는지가 그렇게 중요해? 다른 일 없으면 난 먼저 집에 갈게. 생각해보니 아저씨 가정관계도 튼튼하지 않은 것 같네. 아저씨만 계속 지켜보면 분명 기회가 있을 거야. 경우 누나, 제 몸은 별 문제 없어요. 누나,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겨우겨우 누나를 위해 따낸 수석 자리가 초우왕 형 때문에 망가져 버렸어요. 초우항, 너 설명할 게 하나도 없어? 뭘 설명하라는 거야? 내가 선생님께 중에 수석 임명을 취소당했어. 너랑 관계 있는 거지? 어느 정도는 그렇지. 하지만 결국은 너 자신의 문제야. 역시 그렇군. 너도 알면서 선생님이 가장 신경 쓰시는 게 개인 품행 문제라는 걸. 그러니까 일부러 과장해서 우리 가정 문제를 선생님께 일러 바친 거야. 맞지? 일러 바쳤다고? 못 배운 척 하지 마. 평소에는 너 나한테 무슨 말이든 다 들어줬잖아.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중에 수석으로 임명되는 바로 그때 나한테 이혼 소동을 벌이고 이게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알겠어. 초우왕 형. 형이 평소에 경우 누나한테 불만이 많더라도 뒤에서 일러 바치는 건 안 되잖아. 너도 알잖아. 이번 수석 승진이 얼마나 천재일우의 기회인지. 정말 얻기 힘든 기회라고. 말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너도 알기나 해? 내가 오늘을 위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너 대체 왜 일부러 방해한 거야?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해. 어차피 내 말을 믿지도 않을 거면서.
먹고 먹는 것밖에 모르냐? 밥통이야. 너 대체 뭘 하려는 거야? 밥 좀 제대로 먹을 수는 없냐? 내 출세기를 내가 막아놓고서 넌 여기서 밥이나 먹고 있냐? 이 곡식들은 예전에는 한 사람의 목숨이었다. 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초우항, 너 정말 나를 안중에도 없구나. 이렇게 큰 일이 났는데 넌 귀를 막고 얼버무리려는 거야? 누나, 너무 화내지 마. 이런 대릴사위 녀석들, 내가 잘 알아. 내가 너무 성공하고 빛나서 자신이 점점 너랑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뒤에서 이런 술수를 부리는 거야. 초우항, 그런 걱정이 있었다면 나한테 말할 수 있었잖아.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든 서로 의논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너는 왜 내 출세기를 건드린 거야?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너한테 너무 관대했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방자하게 굴었나?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너는 조금도 성장하지 못했구나. 뭐라고? 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5년이 됐다. 영가는 그분의 평생의 정성이 담긴 곳이다. 영가는 능력 있는 사람이 나서서 집안을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너는 시비도 분간 못하고 오만방자하니 나는 어쩔 수 없이 영가의 미래가 걱정된다. 너 지금 나를 훈계하는 거야? 춘보는 귀에 거슬리는 법이지. 이 모든 말은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다. 참으로 어이없군. 넌 우리 연가의 언여사는 대릴사위에 불과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훈계해?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너한테 너무 관대했나? 그래서 내가 내 신분을 잘못 생각하게 된 거야? 그래. 내가 내 신분을 잘못 생각했어. 그렇다면 이제부터 영가는 내가 알아서 해. 다시는 너를 도와주지 않겠다. 도와줬다고?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나를 뭘 도와줬는데 제발 정신 좀 차려. 앞으로 내가 내 일에 방해만 안 한다면 그거만 해도 천만다행이야. 좋아. 내가 한 말 잘 기억해다. 정말 어이없어. 누나, 너무 화내지 마. 초우항 형, 그 사람은 우물안개구리예요. 자기가 저지른 일이 누나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전혀 몰라요. 정말 구제불능이야? 소봉아, 이번에 낙방한 건 내가 연씨 집안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흔들어 놓았어. 중에 수석 자리는 내 덕분에 얻은 거잖아. 이제 이런 일이 생기고 보니 아무래도 이번에도 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 안심하세요. 당노께서 누나를 그렇게 아껴주시는데 며칠 있다가 제가 후한 선물을 준비해서 직접 찾아가 설명드리면 될 거예요. 내 말은 뇌물. 맞아요. 들어보니 당노께서 예전에 골동품계 전체에 찾으셨던 한 폭의 옥이 이번에 관리 경매회에 나온대요. 확실해? 조사해봤어요. 틀림없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걸 낙찰받을 수 있다면 노인장께서 분명히 좋아하실 거예요. 지금 상황에선 그 방법밖에 없겠네. 그럼 내가 지금 예약해 둘게. 내일 경매회 자리. 네. 이건 연씨 집안의 최고급 블랙카드야. 이런 블랙카드는 1억 원 이상을 예치해야 발급돼. 소봉아, 내 통장 카드 본 적 있어? 카드? 아니요. 무슨 카드요? 큰일 났어. 이건 내 유일한 유동 자금인데 내일 경매회에 써야 하는 거잖아. 누나 카드. 혹시 초형이 훔친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은 내 돈에 손대지도 않아. 경우 누나, 그 사람의 순해 보이는 외모에 속지 마세요. 누나를 붙잡아 두려고 누나의 앞날까지 망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내 돈을 훔쳤다면 그냥 넘어갈게. 어쨌든 내 남편이니까. 이렇게 하자. 다른 곳에서 자금을 좀 더 조달해 올게. 스승님, 이렇게 늦게 찾아오시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스승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던 그 원룸패를 찾았습니다.
어디에? 달리 경매행입니다. 내일 전시 및 경매에 나온다고 합니다. 뭐라고? 경매? 네. 이건 경매회 초청장입니다. 알겠다. 별일 없으면 먼저 돌아가거라. 제자가 먼저 물러나겠습니다. 2000년 전 진앙이 화시벽으로 두 개의 옥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옥새, 또 하나는 장생불로에 관한 옥패. 이 옥패가 제 장생불로의 비밀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자리 안내는 일반석 36번입니다. 아저씨, 아가씨, VIP석으로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아저씨, 우연히 또 만났네요. 우리 또 만났네요. 그러네요. 내가 계속 나를 미행한 거 아니야? 아저씨,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잘 숨었는데 아저씨한테 들켰네요. 말해봐. 대체 나를 따라다니면서 뭘 하려는 거야? 당연히 아저씨가 무슨 일을 하시든 저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초우항. 너랑 그 여자애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초형, 지난번에 느꼈는데 둘 사이가 보통이 아니더라.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너희 경우 누나 몰래 이런 짓을 할 줄이야. 초우항. 정말 실망이야. 내 돈 훔쳐가지고 바깥에서 여자 사귀는 거야? 내 돈 훔쳤다고? 초형, 이제 그만 속여. 누나도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내가 돈 훔친 게 이 꼬마 여자애 데리고 경매회에 오려고 한 거였어. 예전에 내가 무슨 장난을 치든 다 받아줬잖아. 하지만 이번엔 지나쳤어. 내 돈 훔친 적 없어. 여자도 안 사귀었고 난 여기 경매품 하나 때문에 온 거야. 내가 경매품,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알기나 해? 고동이 뭔지나 알아? 예술 감각 하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예술품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냥 속여보려는 이 무지한 꼬마 여자애일 뿐이지. 하지만 이런 경매회에서 여자 꼬시는 건 초형, 너 정말 큰 투자하는구나. 너희가 뭐라 생각하든 상관없어. 너희랑 시간 낭비할 시간 없어. 아저씨, 저 여자 다른 남자랑 얼굴 붙이고 대드는 걸 이렇게 참을 수가 있어? 경매회 곧 시작해. 그들한테 시간 낭비하기 싫어. 가자. 초우항. 일부러 여자 데리고 와서 나한테 주권 선포하려는 거야? 초오빠. 언니 돈 훔쳐서 쓰는 거잖아. VIP석에 앉아서. 이 VIP석 의자 하나가 50만 원은 한다고. 역시 자기 돈 아니니까 팍팍 쓰네. 그게 참 안 됐네. 예술 감각이라고는 전혀 없는 촌뜨기가 VIP석에 앉다니 정말 아깝다. 아저씨, 저 사람은 그냥 경매품을 가까이서 보게 해주려고 자리를 VIP석으로 바꿔 달랬던 거예요. 근데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자리 하나 때문에 아저씨를 나무라시다니요. 괜찮아. 이젠 익숙해. 초우항 씨, 익숙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어? 저 여자 일부러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거야? 언니, 다 제 잘못이에요. 혼내신다면 저를 혼내주세요. 제발 아저씨랑 다투지 마세요. 저 때문에 아저씨와의 관계에 틈이 생기게 하지 마세요. 이년아, 뭐 그런 척해. 내 속셈을 모를 줄 알아? 무슨 꿍꿍이야? 연칭이, 저 사람 말이 맞아. 이 VIP석은 그 사람이 신청해 준 거야. 제발 이 이상 무리하게 구는 건 그만둬. 내가 무리하게 구는 거라고? 너 정말 머리가 있는 거야? 저 여자 분명히 예쁜 척하는 계집애인데 모르겠어? 맞아요. 초오빠. 오빠가 여자를 위해서 언니랑 싸우다니 정말 안 되겠으면 차라리 저를 때리세요. 화나신 대로 풀어버리세요. 언니랑은 제발 다투지 마세요. 언니, 초오빠, 오빠, 정말 그 여자 때문에 저를 때리시는 건 아니죠?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둘이 싸우지만 않는다면 맞는 것쯤은 값지죠. 맞아요. 언니, 화내신다면 저한테 화내세요. 제발 초 오빠랑 다투지 마세요. 제발 저 때문에
오빠와의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하지 마세요. 이 XX야. 너무 자만하지 마. 우리가 너 때문에 다툴 리가 없잖아. 아저씨, 오늘 제가 꼭 아저씨 대신 속 시원히 풀어드릴게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의 경매품은 한정판 플래티넘 워치입니다. 경매 시작가는 500만 원입니다. 인상 단위는 50만 원 이상입니다. 이 시계는 진짜 예술 작품이야. 냄새로도 느껴져 예술의 향기가 나. 마음에 든다면 낙찰받아. 돈 걱정은 하지 마. 정말. 근데 초 오빠도 이 시계에 관심이 있는 것 같던데 나 같은 멋진 남자가 어떻게 초 오빠랑 겨룰 수 있겠어? 무슨 소리야. 그 사람은 그냥 뻔뻔한 도둑놈이야. 너랑 비교할 수가 없지. 누나 정말 최고야. 1000만 원. 4번 VIP분께서 바로 1000만 원을 호가하셨습니다. 더 높은 가격을 호가하실 분 계십니까? 초 오빠 이렇게 아름다운 시계는 아마 평생 처음 보시겠네요. 괜찮아요. 누나가 낙찰받으면 꼭 한번 빌려드릴게요. 2천만 원. 초 오빠 꼭 저랑 경쟁하시겠어요? 경우 누나 이번엔 그만하는 게 좋겠어요. 초 오빠는 분명 누나가 저를 위해 이 시계를 사주는 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3천만 원. 오늘 이 시계는 제가 꼭 가져갈 거예요. 저 남자, 연씨 본남이야? 연씨는 왜 저렇게 잘해주는 거지? 연 씨가 저 특조를 엄청 아낀다고 해. 저번에도 그 사람 때문에 가족 스캔들이 터져서 중에 최고 자리인 권좌까지 내놓았다던데 어떤 남자가 본남으로서 저 모양이야?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아. 초 오빠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경우 누나가 저를 위해 이 시계를 사주시는 건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4천만 원. 오늘 이 시계는 저도 꼭 가져갈 거예요. 저 여자애 누구야? 연 누나한테 덤비다니. 처음 보네. 그런데 보아하니 실력이 있는 것 같아. 초우항, 나 모르는 줄 알아? 저 여자가 산 물건값은 결국 내가 대신 내는 거 잊지 마. 내 돈은 전부 내게서 훔친 거라는 걸. 내가 잘 들은 거 맞아? 저 남자가 연 누나 돈을 훔쳤다고? 설마 저 사람이 그대를 사위? 와, 이거 대박 스캔들이네. 아내 돈을 훔쳐서 작은 척 경매 비용으로 쓴다고? 연 누나가 인정 안 하시는 이유가 있었네. 연씨. 과민하십니다. 그녀가 산 건 그녀가 직접 계산합니다. 제가 그녀 물건 값 대신 내줄 리 없죠. 맞아요. 언니, 우린 공정하게 경쟁할 거예요. 초 오빠 탓만 하지 마세요. 공정 경쟁? 좋아. (3번) 연씨, 천등을 켭니다. 천등을 켰다. 연씨가 저런 남자 때문에 천등을 켜다니. 연씨, 대단한 팩이네요. 정실이 애인 데리고 장난치는 꼴이니 나라도 천등 켤 거야. 오늘 이 시계는 제가 꼭 가져갈 거예요. 초우항, 내가 내 돈을 훔쳤다 한들 그게 어쨌다는 거야? 오늘 내가 여기 앉아있는 한 넌 절대 이 작은 애인에게 단 하나의 물건도 낙찰시켜 줄 수 없어. 오늘 이 시계는 제가 꼭 가져갈 거예요. 이 번기빈도 천등을 켰습니다. 저 여자애 누구야? 완전 미쳤네. 두 사람이 동시에 천등을 켜다니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는 거잖아. 할머니, 현장에 두 사람이 시계 하나 때문에 천등을 켰습니다. 중요하지 않아. 잘 봐, 저 초씨. 그가 눈여겨본 경매품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낙찰해줘. 스승님, 무슨 경매품이든 낙설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스승님을 위해 낙찰하겠습니다. 나한테 천등을 켜다니 그럴 자격이 있어? 해보시지요. 오늘 언니가 아무리 높은 가격을 불러도 전 언니보다 한 푼만 더 부를 거예요. 일괄 가격. 안 돼. 오늘 온 건 이 옷 때문이야. 어차피 내 손에 넉넉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망할 시계 때문에 끌려다니다 망하면 큰일이야.
누나, 사실 이 시계가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다만 초 오빠의 그 작은 애인에게 싸게 넘겨주기 싫을 뿐이에요. 그냥 포기하는 게 어때요? 누나를 너무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초우항, 이게 내가 나를 복수하는 방법이야? 복수할 생각은 없었어. 그리고 그녀가 뭘 경매하든 그건 그녀 자신의 의지일 뿐이야.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이 시계는 그녀에게 양보할게. 하지만 말이야. 내가 잃어버렸던 그 카드를 정지시켰어. 그 돈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 작은 애인 계산을 해주나 보자. 뭐? 누나, 그 블랙카드를 동결시켰다고? 내가 잃어버린 게 블랙카드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누나, 제 생각엔 초 오빠가 누나 돈을 훔친다면 분명히 예금이 가장 많은 그 최고 등급 블랙카드를 훔쳤을 거예요. 이렇게 욕심이 많을 줄이야. 이제 그 카드는 이미 동결됐어. 이제 그녀가 뭘로 계산하나 보자.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 이 번귀빈께서 천등을 점등하셨습니다. 4천만 원에 입찰하셨습니다. 더 높은 가격에 입찰하실 분 없으신가요? 이 번귀빈을 축하드립니다. 이 플래티넘 워치 낙찰에 성공하셨습니다. 아가씨,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하시겠습니까? 경매장의 규칙이야. 낙찰하고 돈이 없으면 신세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거. 안심하세요, 언니. 전 돈이 있어요. 카드로 할게요. 고마워요.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4천만 원. 정말 돈이 있네. 저 사람 누구야? 아저씨, 남자 손목이 어떻게 텅 비어 있을 수 있어요? 이 워치 드릴게요. 경우 언니, 초 오빠 운수 대통이네. 부자 아주머니한테 발린 거야? 초우항, 저 사람이 바로 당신이 그때 이혼하겠다고 버틸 수 있었던 배경이야? 다음은 이번 경매의 두 번째 경매품입니다. 매우 아름다운 백옥 원륜패입니다. 누나, 바로 이거야. 우리가 오늘 기다린 게 바로 이거라고. 이것은 비범한 경매품입니다. 또한 매우 아름답습니다. 동시에 그 공의 수준 또한 절정에 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의 전승을 알지 못하며 시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경매품의 시작가는 10만 원입니다. 인상의 카하는 없습니다. 확실히 고옥인가요? 모조품은 아니겠죠? 모조품이라면 이 옥의 품상은 10만 원의 가치가 없어. 이미 말씀드렸듯이 전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서 장식품으로 걸어두셔도 좋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제가 10만원 부르겠습니다. 11만 원. 11만 5천 원. 신사숙녀 여러분, 현대식 옥패 한 장을 사도 수십만 원은 합니다. 여러분, 가격을 좀 더 경쟁력 있게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물건은 별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확실해? 그게 뭐든 간에 내 생각엔 오늘은 꼭 따야겠어. 50만 원. 3번현 아가씨께서 50만 원에 입찰하셨습니다. 더 높은 가격에 입찰하실 분 없으신가요? 연 아가씨마저 50만원을 부르셨는데 이 옥 뭔가 특별한 점이 있는 건 아닐까? 아마도 사서 서특조를 기쁘게 해주려는 걸지도 몰라. 50만 원 첫 번째, 50만 원 두 번째, 50만 원 세 번째,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초 선생님께서 100만 원을 호가하셨습니다. 연 아가씨 계속 따라오시겠습니까? 150만 원. 200만 원. 초우항, 일부러 나한테 딴주 거는 거지? 내가 오늘 올 때 너한테 말했잖아. 내가 이 경매회에 온 건 어떤 경매품 하나 때문이야. 이 고 말이야. 이 경매품 때문에 입만 살았네. 너 지갑에 200만 원도 없을 거 아냐? 고의로 방해하려는 거지? 초형. 누나는 내 아내야. 비록 내가 억만장자 여자한테 발을 들였다 해도 너는 그래서는 안 돼. 일부러 누나한테 가격을 올리게 하면. 그렇구나.
그녀가 바로 내가 200만 원을 말할 배짱의 원천이었구나. 그녀가 내 시계를 사는데 4천만 원을 내줬다면 내 이 시계를 사는데 말이야. 과연 5천만 원을 내줄지 궁금하네. 이 고옥을 낙찰받는데 말이야. 5천만 원. 5천만 원. 이미 이 옥의 가치를 넘어섰잖아. 초호한. 감히 가격 올릴 수 있어? 6천만 원, 7천만 원, 너 8천만 원. 미쳤어. 이 자식이 8천만 원을 부르다니. 공예품 하나에 말이야.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이야. 호구 아니야? 초 선생님, 정말로 8천만 원을 내시겠습니까? 이 고옥을 사시는데요. 초호한. 내가 발을 들인 이 부자 여자에게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것 아니야? 너는 정말 그녀가 8천만 원을 쓸 거라고 생각해? 이 허접한 옥을 사는데 말이야. 나중에 가서 자기만 머리 깨지게 하지 마. 뭐래, 언니. 이 8천만 원은 아저씨가 한 번도 내가 내라고 한 적 없어. 뭐라고? 말하는 걸 깜빡했네, 언니. 난 그냥 아저씨를 존경할 뿐이야. 아저씨가 부자 여자한테 발들인 게 아니라고. 말도 안 돼. 걘 우리 연가의 대릴사위일 뿐인데 어디서 그런 돈이 나와? 초형. 설마 경매장 규칙을 모르는 건 아니겠지? 여기서 함부로 가격을 올리는 거. 맞아. 분명히 그런 거야. 아마 지금 그 카드에 100만 원도 없을 거야. 자산 검증을 요구합니다. 자산 검증. 그래, 맞아. 저 사람이 일부러 가격을 올린다고 의심스러워. 전혀 8천만 원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 초 선생님, 이 폐옥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 제시하신 가격이 저희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허위 가격 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초 씨, 지불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카드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자금 증명을 위해요. 초씨, 카드를 제시해 주세요. 초형. 빨리 카드 내놔. 설마 정말 돈이 없는 건 아니겠지? 초호항, 이번엔 내가 뒤처리 안 해줄 거야. 이번 교훈을 통해 좀 정신 차리길 바라. 초 씨, 지불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신다면 저희는 불가피하게 입찰 자격을 취소해야 합니다. 빨리 카드 내놔. 이 대릴사위 자식아. 너 설마 진짜로 가격만 올리러 온 거야? 생각해보니 그 사람 분명 돈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악의적인 입찰은 가장 나쁜 거야. 경쟁의 공정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잖아. 거래. 초 씨, 꼭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퇴장시켜야겠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잔액은 100원입니다. 초형. 고작 100원 들고 경매에 와서 여자 꼬시려고. 너 뭔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니야? 맞아. 이 경매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이런 사람을 들여보냈어? 초호항, 내가 스스로 꼴사나운 꼴 보인 거 나한테 말하지 마. 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아가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난뱅이야. 뭐 하고 있어? 카드에 100원밖에 없잖아. 빨리 나가. 너 같은 잘생긴 남자가 어떻게 들어온 거야? 아까 입찰할 때는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어디서 온 대인물인 줄 알았어. 초씨, 고객님의 잔액으로는 경매장에 계실 수 없습니다. 나가 주십시오. 나가. 조금만 더 기다려봐. 초형. 그만 속임수 부리지 마. 100년을 더 기다려봤자 이 100원이 8천만 원이 될 리 없어. 누가 변할 수 없다고 했어?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고객님 계좌로 1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많은 자금이 그 사람 계좌로 들어오는 거지? 고객님 계좌로 1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2번. 기계가 고장 난 건가? 아니면 내 귀에 문제가 생긴 건가?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초씨 카드에 순식간에 놀랍게도 1억이 입금되었습니다. 1억, 1억. 초 선생님께서 1억에 입찰하셨습니다. 더 입찰하실 분, 더 높은 가격으로요? 저는 2억을 내겠습니다. 초호항, 내가 1억을 빨리 마련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어쩌겠다고? 지금 저는 2억을 냅니다.
내가 뭘로 나와 경쟁하겠다고? 내가 아는 바로는 지금 연 가문의 유동 자산은 겨우 2억 정도야. 그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이 옥은 너에게는 별 쓸모가 없어. 너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거야? 너 앞으로 연 가문을 어떻게 지키겠다고? 그런 훈계하는 말투는 그만둬. 나를 비난하지 마. 지금 나는 2억을 낼 수 있어. 그건 내가 강요한 거 아니야. 너는 내가 이것도 위해서, 이 고옥을 위해서 왔다는 걸 알아? 너도 이 옥을 위해서 왔구나. 내가 나를 망치지 않았다면 중에 수석의 자리를 내가 어떻게 선생님을 위해서 고생하며 찾던 고옥을 입찰하겠어? 내가 그것을 낙찰받는다면 박노리님께 드리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가 빨리 손을 떼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왜 그래? 이건 내가 돈을 못 내는 거야? 나한테 빌기 시작했어? 2억이 이미 최고가야? 낙찰하죠. 좋아. 2억 1번. 2억 2번. 2억 3번. 잠깐만요. 저 상경 단가입니다. 아저씨를 위해 천등을 펴겠습니다. 상경단가, 그녀가 상경단가 사람이었어? 그래서 기운이 남다르구나. 나도 있어. 남산시내 구락설. 초 선생님을 위해 천등을 켜다. 우리 목 가문도 있어? 나는 목신의입니다. 중에 내 가문과 함께 초도련님을 위해 천등을 켜다. 중에 화남은행, 초도련님을 위해 천등을 켜다. 중에 화서은행, 초도련님을 위해 천등을 켜다. 중에 화북은행, 초도련님을 위해 천등을 켜다. 중에 화동은행, 초도련님을 위해 천등을 켜다. 중에 전체 부, 다 여기 있어. 이 중에뿐만이야. 이 목 가문의 가주는 세계 최고 부자야. 게다가 한 세기 이상을 살아온 장공주. 도련님. 저 드디어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스승님. 이 몇 년 동안 락설은 스승님의 당부를 따랐습니다. 의술로 세상을 구했습니다. 죽을 고치고 상처를 도왔습니다. 내가 잘 들은 거야? 이 장공주가 그를 도련님이라고 부르다니. 저 구신이가 그를 사부님이라 부르다니. 이 자식 대체 뭐 하는 놈이야? 말도 안 돼. 그는 그저 대릴사위일 뿐인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대인물들이 그를 위해 천등을 밝힐 수가 있지? 애야. 수십 년 만이구나. 또 늙었구나. 에야는 마지막 숨을 붙잡고 도련님을 다시 만나길 바랐어요. 이제 에야는 마침내 마지막 소원을 이루었어요. 초우함.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 사람들이 너랑 무슨 관계야? 그들이 나랑 무슨 관계냐고? 아주 분명하지 않나? 내가 또 설명해 줘야겠어? 말했잖아. 너희 연씨 집안이 지난 몇 년간 날로 번창한 건 내가 뒤에서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믿겠어? 내가 내 돈을 훔치지 않았다고 말했어. 너는 나를 의심했지. 내가 그런 실력이 있다면? 그럼 지난 5년 동안 왜 나한테 숨겼어? 난 한 번도 무언가를 숨기려 한 적이 없어. 너의 성격이 지나치게 자립심이 강해서. 그래서 난 뒤에서 너를 도와준 거야. 너로 하여금 연씨 집안을 이끌고 번창하게 하려고. 너는 연씨 집안의 그 애지? 저를 아세요? 내가 막 태어났을 때 내가 안아준 적이 있단다. 그때 너는 두 손바닥만 했지? 저를 안아주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나는 내 할아버지와 지기지우 사이였단다. 에야, 너 정말 어리석구나. 5년을 함께 했는데 누가 진심이고 누가 가식인지 너는 모르겠니? 무슨 진심이야? 무슨 가식이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할 일이란다. 또 누가 있나? 초 선생님과 이 경매품을 다투고 싶은 사람. 우리 묘씨 집안은 끝까지 반드시 받아들이겠다.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는 걸 보니 이 경매품은 내가 초 선생님을 위해 낙찰하겠다. 낙찰하시오. 네. 6번 비빈 초 선생님 이 100억 원륜패를 성공적으로 낙찰하셨습니다. 도련님, 5패는 이미 손에 넣었습니다. 더 지시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우리 가자. 자리를 마칩니다. 초우함. 아까 그렇게 말했잖아. 이 여자들이 내가 계속 나와 적대하는 이유야? 난 너와 적대할 생각은 한 번도 없었다. 아직도 발뺌하려고? 너도 알잖아.
이 옥패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넌 반드시 나의 마지막 기회를 망치려 해? 너는 잊었어? 박 노인은 남이 선물하는 걸 가장 싫어하신다고. 내가 이 옥을 진짜로 낙찰한다 해도, 그분께 드린다 해도, 너를 다시 중의 수석관으로 승진시켜 주지 않을 거야. 오히려 역효과만 날 뿐이지. 내가 잘 생각해봐. 연 아가씨. 제발 제 사부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연 아가씨. 제 스승님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무슨 스승님이요? 여자들 뒤에만 숨는 남자에게 내가 뭘 방해한다는 거야? 그래요? 그럼 아저씨한테서 떨어져요. 왜 자꾸 따라다니는 거야? 그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오히려 당신이 미녀 행세를 자꾸 하면서 참으로 아름답고 너그럽네요. 언니, 정말 또 남자 때문에 정신을 잃을 셈이에요? 잊지 마세요. 당신의 은사님도 우리 당가 사람이에요. 우리 당가는 더 이상 봐주지 않을 거예요. 설마 정말 제가 틀렸던 걸까요?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경우 누나. 이게 어떻게 누나 잘못이에요. 경우 누나. 제가 이미 조사해봤는데 초우왕 형은 배경이 전혀 없다고요. 배경이 없다고? 무슨 뜻이에요? 분명히 여자들에게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눈치 못 챘어. 방금 들어온 사람들, 그가 하늘에 등불을 켜준 전부 여자들이잖아. 이런 여자들이 가장 속기 쉬운 거예요. 그런 사람일 줄이야. 그렇죠. 초우왕 형은 마음이 변한 모양이에요. 정말 당신을 좋아했다면 분명 그 옥을 당신에게 양보했을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돌아가면 분명 그 옥을 내게 줄 거예요. 맞아요. 초우항. 무슨 이유에서든. 하지만 난 쉽게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낙설. 이제 사람도 봤으니 할 일 없으면 먼저 돌아가. 나와 샤오 씨는 할 이야기가 따로 있어. 스승님. 제자를 구해주신 그 순간부터 모든 각오는 끝냈어요. 스승님 곁을 따라 영원히 모실 거예요. 내가 당신을 구했을 때 모시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 하지만 전 원해요. 지금 가진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낙설. 내가 전수한 의술은 당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길 바랐어. 더 의미 있는 일을. 너는 나에게 정이 없고 은혜만 있을 뿐이야. 이 일이 너의 짐이 되길 바라지 않아. 스승님. 돌아가거라. 네. 아저씨, 절 데리고 가세요. 반드시 말 잘 듣겠습니다. 됐어. 얼른 집에 가. 여긴 사람이 많아서 눈치 보이니 장소를 옮겨서 이야기하자. 네, 아가씨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물러가세요. 아가씨, 소녀, 아가씨의 기대에 부응하여 70년의 세월을 거쳐 드디어 아가씨를 위해 근원을 추적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일어나서 말하자. 감사합니다. 아가씨, 소녀가 이제 아가씨께 차를 올리겠습니다. 내 몸이 좋지 않으니 귀찮게 하지 말자. 소녀로 하여금 마지막으로 아가씨를 모시게 해주십시오. 내 몸 상태가 매우 심각해. 남은 날이 얼마 없어.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날이 오게 되었군요. 소녀가 떠나기 전에 아가씨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만 있다면 소녀는 죽어도 후회가 없겠습니다. 여전히 그때의 만니군. 너 말고는 아무도 이런 차를 우리지 못해. 아가씨께서 좋아하신다니 다행입니다. 소천이가 말하길. 이 옥패는 내가 찾아냈다고 하더군. 네. 아가씨의 비밀은 이 옥 속에 있습니다. 이 원륜패에 새겨진 명문만 해독할 수 있다면 아가씨의 기억을 되찾고 근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명문? 아가씨. 이 인장에 새겨진 명문은 아가씨께서 아실 겁니다. 수명우천. 기수영창. 이는 전국옥세에 새겨진 명문입니다. 옥세는 전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역시 화시벽으로 만들어진 원륜패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 보아하니 내 비밀은 역시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모양이군. 소녀야. 내가 알고 싶었던 건 이제 알았어. 내 소원도 이루어졌으니 편히 갈 수 있겠구나. 소녀로 하여금 마지막으로 아가씨를 대웅하게 해주십시오. 증조할머니, 이제부터 이 세상에 또 한 분의 나와 인연이 있던 옛사람이 사라졌구나. 이렇게 늦게까지 어디 갔었어? 지인 한 명을 배웅했어. 지인. 내가 보기엔 그 부자 아줌마들 만나러 갔던 거지? 나 지금 너무 피곤해. 너랑 이런 걸로 싸우기 싫어. 나랑 싸우기 싫다고? 초우항, 오늘 일이 이렇게 많았는데 너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고 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부부 사이에 작은 감정 싸움은 흔한 일이야. 하지만 적당히 해야지. 나랑 계속 살 생각이 있다면 오늘 경매에서 낙찰한 원륜패를 내놔. 나도 할 일이 많아. 뭐, 초우왕 형, 모른 척하지 마. 그 옥패 말이야. 누나한테 엄청 중요해. 그냥 꺼내서 누나한테 드려. 얌전히 사과나 하고. 아마도 쫓겨나지 않을 거야. 그 옥패는 내가 낙찰한 거야. 내가 왜 그녀에게 줘야 해? 게다가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왜 그녀에게 사과를 해야 해? 너. 누나, 봤어. 계단을 내려줘도 오르질 않아. 이런 한탕주의자 미남은 그냥 이혼해버려. 이혼. 청우 누나, 알아. 그와 결혼한 건 할아버지의 유언이었지. 하지만 할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5년이나 됐어. 이제 편히 잠들 때도 됐잖아. 초우항.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마지막 기회를 줄게. 옥패를 내놓고 나한테 사과해. 그러면 지난 일들은 모두 묻어버릴게. 안 그러면 나한테 불똥 튀어도 몰라. 불똥? 나한테 어떻게 불똥을 튀기려고? 쫓아내겠다고? 날 몰아세우지 마. 역시 나 없인 못 살아. 아까 이혼 운운한 것도 고자질한 것도 다 감정 싸움에 불과했어. 겁났으면 고개 숙여 사과해. 안 그러면 너랑 이혼할 거야. 연가에서 쫓아내 버릴 테니까. 좋아. 동의해. 너랑 이혼하는 거. 뭐 정말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오늘은 너무 늦었어. 내일 아침 일찍 민정국에 가서 이혼하자. 내가 잘 들은 거 맞아? 그가 어떻게 나랑 이혼에 동의할 수 있어? 경우 누나, 너는 항상 그가 붙어 다니는 걸 싫어하지 않았어? 지금 이혼하는 게 오히려 좋은 일이야. 그러면 누나 다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잖아. 저 사람이 나랑 이혼할 리가 없어. 나를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전에 내가 쫓아내도 안 가더니 우리 연가에 무려 5년이나 얹여 살았어. 어떻게 갑자기 가겠다고 할 수 있어? 경우 누나, 저초 형님 허세 부리는 건 아니겠지? 그는 이혼 얘기로 누나를 속이려는 건 아니겠지? 허세든 아니든 내일 그가 후회해서 다시 끈질기게 매달려도 난 그를 절대 용서 안 해.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항상 자기가 먼저 발 씻을 물을 떠오고 발도 씻겨줬는데 나 발 씻을 거야? 멍하니 뭐 하고 있어? 빨리 발 씻을 물 떠와. 됐어. 어차피 마지막 밤이야. 좋아. 내가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인 건 알아? 아까 남들 앞에서는 고개 숙여 사과하기 싫었겠지. 사실 내가 말 잘 듣고 좋은 내조자 역할만 잘 해준다면 그렇게 믿지만은 않아. 이 5년 동안
솔직히 말하면 내가 옆에 있는 것도 익숙해졌고 내가 해주는 밥도 익숙해졌고 내가 발 씻겨주는 것도 익숙해졌어. 내가 말 잘 듣고 내게 사과만 한다면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다 묻어줄게. 일찍 쉬어. 초우항,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지 마. 이건 다 아이 때문이야. 그래서 너한테 이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아이, 영경우. 너 잊지 마. 이 아이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쇼를 하려고 우리 가정이 화목하다고 선전하려고 일부러 입양한 도구일 뿐이야. 난 항상 반대했어. 너 믿지 않아. 내가 정말 나랑 이혼할 용기가 있을 거라고. 우리 연가의 부귀영화를 포기할 거라고는. 역시 날 버리지 못했군. 이제야 제대로 행동하는구나. 내가 꽤 잘해준 걸 보면 나한테 고개 숙여 사과하는 건 면제해줄게. 그 옥패만 내게 넘겨준다면 너를 용서해줄게. 뭐라고 했어? 아직도 모르는 척하는 거야? 내가 말이야, 너 용서해줬어. 연가에 계속 남아있어도 돼? 그런 거였구나. 빨리 밥 먹자. 밥 먹고 나서 우리 이혼하러 가자. 뭐, 너 정말 나랑 이혼할 셈이야? 이혼 서류는 이미 다 준비해뒀어. 진심이야. 나는 재산 다 포기하고 나갈게. 재산 다 포기하고 나간다. 내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 잘 생각해봐.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내가 기회를 줄 필요 없어. 서류 잘 살펴봐. 나는 차에서 기다릴게. 초우항, 너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날 떠날 수 있을까 보자. 두 분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까? 너 정말 생각은 해봤어? 지금이라도 후회하면 늦지 않아. 집에만 돌아온다면 내 현명한 내조자가 되어줘. 그러면 지난 일들은 다 묻어주겠어. 다 생각해봤어. 재산 다 포기하고 나갈게. 이건 내가 사준 차야. 다시 돌려줄게. 너 이렇게 오랫동안 이 차 말고는 장보라고 태워준 거 빼고 아마도 정말 너한테 돈 쓴 게 없었던 것 같아. 여성분께서는요, 혹시 다른 걱정거리는 없으신가요? 그 사람 날 그렇게 사랑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 정말 나랑 이혼할 용기가 있을까 보자. 걱정거리 없어요. 그 사람과 이혼하는 건 내가 한 결정 중 가장 옳은 결정이야. 네. 그럼 지금부터 절차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초우항, 너 거기서. 좋아, 가봐.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마. 내가 날 떠날 수 있을까 보자. 초우항, 너 뭐 하는 거야? 나를 놀리는 거야? 그럼 말해줄게. 나 연칭위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 석 할아버지, 이 5년 동안 당신 손녀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앞으로는 당신 영가와 아무 상관없을 거예요. 스승님, 소천아. 지금 영가를 떠나서 새 신분으로 계속 살아가야 해.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제 손녀 위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스승님이 제 손녀의 가정교사가 되십니다. 나 상관하지 마. 막지 마. 난 가정교사 필요 없어. 나는 가출할 거야. 가출. 아가씨, 저희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가정교사는 영감님께서 찾으신 분이에요. 네, 아가씨. 간단히 챙겨주세요. 가정교사님께서 곧 도착하실 거예요. 상관없어. 어쨌든 만약 감히 이 가정교사를 이 집에 들이면 나는 단식할 거야. 단식. 잠깐만. 내가 할게. 내가 한번 보자고. 오늘 대체 누가 감히 나한테 간섭하려 드는지. 아저씨. 왜 당신이? 나는 너의 새 가정교사야. 뭐, 당신이 우리 집 새 가정교사라고? 그래.
아저씨, 잠깐만, 망했다. 망했어. 방이 엉망인데. 아저씨가 보면 내 이미지가 망가질 거야. 이분이 우리 집 새 선생님이야? 몸이 약해 보이는데 아가씨한테 몇 번 당해보면 버틸 수 있을까? 아저씨, 저기, 우리 집은 평소에 이렇지 않아요. 믿어줄래요? 됐어. 얼른 씻고 준비해. 곧 수업 시작이야. 네. 내가 잘못 본 거야? 아가씨가 순순히 말을 듣다니? 할아버지께서 찾아오신 선생님.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네. 그렇게 다루기 힘든 아가씨를 잘 다룰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해. 연아 누나, 축하해. 고생 많았어. 이혼 축하해. 경우 누나. 축하해. 드디어 그 자식의 소나기에서 벗어났네. 누가 시킨 거야? 말 안 해? 누가 너희를 보낸 거냐고? 연아 누나, 오해하지 마. 서특조가 오늘 내가 이혼한다는 걸 알고 우리 불렀어. 축하해주려고. 축하. 말도 안 돼. 다들 할 일 없어? 경우 누나.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과 5년을 함께 했는데 오늘 이혼했잖아.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건 할아버지가 정해준 결혼이었을 뿐이야. 내 마음속 진정한 운명은 아니었어. 이혼, 기뻐해야 맞는데. 근데 난 왜 기쁘지가 않을까? 경우 누나. 봉아, 나 좀 피곤해. 다들 가봐. 경우 누나. 나, 초우항. 이미 이혼했잖아. 근데 너는 왜 아직도 경우 누나를 괴롭히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지금 머릿속에 전부 초호항 생각뿐이야. 내가 한번 보자. 내가 안 부양해주면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경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집안 사업이 이렇게 적자가 났어? 작은아버지, 저 요즘 일이 좀 문제가 생겼어요. 하지만 열심히 해결하고 있어요. 이현 씨 집안, 네가 잘 이끌 수 있으면 좋고, 못 이끌면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여보세요. 봉형이 역시 대단하네. 나중에 연씨 집 아가씨와 잘 되면 우리 잊지 말아야 해. 걱정 마. 연씨 집 좋은 자리는 다 너희들한테 줄게. 건데, 서대봉. 이 프로젝트 적자는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경우 누나. 아싸. 이리 와. 술 마셔. 지금이 언제인데 술 마실 생각이야? 이번 가족 사업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이혼하기 전까진 내가 완벽하게 관리하잖아. 지금은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야? 고작 이틀 만에 2억을 날렸다고? 겨우 2억인데. 뭐 대수야. 뭐라고? 경우씨. 지금 이 상황은 전부 그쪽 전 남편이 만들어낸 거야. 그자가 당신의 수석 자리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면 당신의 영향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을 거야. 집안 사업도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았겠지. 이게 내가 내게 하는 해명이야? 안심해. 당신 스승님께서 당신의 자리를 되찾아 주신다면 분명히 집안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을 거야. 내 말대로라면 결국엔 내가 스스로 구해야 한다는 거네. 이건 그냥 편하게 앉아서 선거만 가로채는 거랑 뭐가 달라? 난 항상 이렇게 해왔는데 게다가 당신의 연씨 집안을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관리해왔잖아. 서대봉. 정말 내 눈깔이 번쩍 뜨이게 해주는구나. 오늘부터 나쁜 습관을 모두 고쳐야 해. 앞으로 밥 먹을 때 더 이상 아무도 한 술씩 떠먹여 주지 않을 거야. 알겠어요. 선생님. 지난번 승진 축하연을 제 남편이 망쳐서 제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사람과 이혼해서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제자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아저씨, 목소리로 봐서 전 부인 같아요. 왜 우리 집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야? 내 할아버지가 그녀의 스승님이시거든. 아마
할아버지가 여기 사신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우리 할아버지? 알겠어요. 전에 그 고리타분한 할아버지가 확실히 여기 살았죠. 선생님. 안에 계신 거 알아요? 선생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제자는 계속 무릎 꿇고 있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만나주실 때까지요. 아저씨. 아무리 그래도 한때 부부였잖아요. 나가서 도와주실 생각 없어요? 난 이미 충분히 도와줬어. 자기가 자기를 망친 거야. 그럼 아저씨는 마음을 굳게 먹으셨군요. 전 부인에게 교훈을 주시려는 거네요. 그냥 약속 하나였을 뿐이야. 전 부인이라고 할 것도 없어. 지난번에 그림자한테 쫓기다. 입은 상처가 도졌어. 너는 암살단에서 보낸 자군. 맞아. 내가 옛상이 도져서 이미 저항할 힘을 잃었어. 편히 가거라. 아저씨, 이런 상황에도 참으시네요. 언제 이렇게 심하게 다쳤지? 오장이 손상됐어. 지금 바로 징기로 보호하지 않으면 오늘 밤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 이 총상의 정도를 보니 중화기로 남긴 흔적이야. 경우야, 도대체 누구한테 잘못했길래 왜 암살단이 끝없이 널 쫓는 거야? 저우항. 나 죽은 거야? 내가 죽은 거야? 내가 있어. 넌 죽지 않아. 그럼 분명 3년 전의 꿈이겠지? 죽었어. 너는 자꾸만 날 붙잡고 놓질 않아? 지금 내 몸이 허약해. 차라리 말을 적게 하는 게 좋겠어. 저는 지금 기로 막아서 내 경락을 봉쇄할 수밖에 없어. 오늘 밤만 버티면 넌 생명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 꼬마 녀석. 정말 화도 나고 안쓰럽기도 해. 중의 수석으로 승진하는 게 정말 너한테 그렇게 중요해?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걸 내게 주마. 지난 5년 동안 내가 받아야 할 보상으로 생각해. 이거 우리 선생님이 사시는 상림원 아니야?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야?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가 있어. 넌 죽지 않아. 지금 내 몸이 허약해. 차라리 말을 적게 하는 게 좋겠어. 말도 안 돼. 초호항이 날 구했다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분명 꿈이야. 분명 선생님이 날 구하신 거야? 수석 배지. 그럼 틀림없이 선생님이신 거야? 선생님이 날 용서하셨어.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 깨어났구나. 갈 준비야. 초우항. 너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야? 이게 내가 올 수 있는 곳이야? 어젯밤에 내가 널 구한 일을 전부 잊어버린 모양이네. 너, 날 구했다고? 그래. 초우항, 우리는 이미 이혼했어. 나를 괴롭히려고 이런 거짓말을 지어내다니 재미있어? 거짓말 안 했어. 어젯밤에 내가 암영의 사람들에게 됐어. 날 3살짜리 애로 보는 거야? 내 은사당로 선생님이 너 보고 날 데리러 오라고 한 거지? 뭐라고? 선생님은 우리가 이혼한 줄 몰라서 그래서 내가 사고 난 뒤에 너를 불러온 거야. 초우항, 내가 이렇게 위선적일 줄은 몰랐어. 이런 작은 공로까지 빼앗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유까지 지어내다니. 터무니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 지금 내 마음속으로 꾸미고 있는
생각이 그게 아니야. 너 어떻게 왔어? 경우 누나가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돼서 와봤어. 괜찮아. 안심해. 나 이미 사람을 보내서 그 암살자들의 행방을 조사하고 있어. 반드시 누나의 원수를 갚아줄게. 초우항, 너 거기서 어디 가려는 거야? 집에. 출구는 저쪽인데 너 반대로 가고 있어? 내 집으로 가는 출구는 저쪽이고 나는 여기 살아. 무슨 소리야? 정말로 부자 여자한테 얹어 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가 어디인지 알아? 상림원. 또 무슨 문제라도? 초오빠, 너 정말 무지하구나. 이 상림원은 대단한 분들만 사시는 곳이야.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분들이시라고. 만약 실수로라도 그분들을 방해하게 되면 경우 누나도 널 보호해줄 수 없어. 초유항, 너 거기서. 너 정말 미쳤구나. 여기가 어디인지 알아? 내 스승님이신 당 선생님의 저택이야. 너 대체 뭘 하려는 거야? 안으로 쳐들어가려는 거야? 내가 쳐들어간다고? 그렇지 않아? 내게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돌아서 집으로 가. 내 집이 여기야. 뭐라고? 여기가 내 집이라고? 그래. 경우 누나, 내가 보기엔 오빠 머리가 말한테 걷어찼나 봐. 아니면 너랑 이혼한 일로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건가? 정신이 나갔어. 초유항, 내가 뭘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스승님이신 당 선생님의 저택은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지금 당장 상림원 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할 거야. 어떻게 변명하는지 보자고. 여보세요? 저는 중해에 새로 부임한 최고 경영자입니다. 지금 당신들 상림원에 갑자기 꼬마 하나가 나타나서 입주민인 척하고 있어요. 1분 안으로 현장에서 처리해주세요. 초오빠, 더 이상 난리치지 마. 나중에 사람들이 오면 끝장이야. 초유항, 지금 가면 아직 늦지 않아. 안 그러면 내 스승님이신 당 선생님께서 아시게 되면 가고 싶어도 못 갈 거야. 넌 틀렸어. 이 상림원은 내 스승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곳이야. 너 좋아. 내가 능력이 있다면, 사람 말을 이해 못하겠다면 그럼 알아서 생존해봐. 좋아. 나는 오늘 여기 있을 거야. 내가 한번 보자. 누가 날 막을 수 있을지. 건방지군. 무슨 대장으로 상림원에서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아, 연 아가씨, 실례합니다. 목숨을 버린 놈이 누구인가요? 상림원 입주민인 척하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말이 상림원이 당 노인이 특별히 그를 위해 준비한 곳이라고 하더군요. 지금 쳐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상림원에서 말썽을 부리다니. 말해봐, 너를 어떻게 처리해주면 좋을까? 나는 여기 산다니까. 네가 뭔데? 이 상림원은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성스러운 곳이야. 너 정체도 모를 자가 상림원에 무단 침입했으니 그건 곧 대인물의 안위를 위협한 거나 마찬가지야. 내가 아무 이유나 하나 붙여서 잡아놓을 수 있어. 이 자식, 정말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네? 경우 누나, 이 자식, 당 노인이 안 계신 틈을 타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어. 정말로 누나의 앞날을 망치려는 거야. 초우항, 너 거기서. 내 앞에서 감히 이렇게 건방을 떠? 정말 나를 안중에도 없는 거구나. 야, 너 귀가 먹었냐? 여긴 용장님의 저택이야. 죽고 싶어?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저 사람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제도 나를 잡으려고 해? 너 대체 뭐야? 그 사람이 누군지는 내가 알 바 아니야. 당 아가씨, 어떻게 안에 계셨습니까? 내가 돌아온 후에 할아버지를 다른 곳으로 모시고 지금은 제가 여기서 살고 있어요. 무슨 문제라도? 아니,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는 우리 당 가문의 귀빈이세요. 할아버지께서 특별히 말씀하셨는데 아저씨께선 조용한 걸 좋아하신다네요. 관계없는 사람들은 어서 나가주세요. 알았어. 네, 예, 알겠습니다. 장 지배인,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떻게 그 사람을 들여보냈어요? 닥쳐. 너 알기나 해? 오늘 내 목숨은 살려졌다. 이건 당 가문이 내게 베푼 가장 큰 은혜야. 내가 감히 날 때려? 때리는 게 당연하지.
잘 들어. 여기서 또 난동 부리면 내가 너를 끌고 가서 물고기 밥으로 만들어버린다. 연 아가씨, 한마디 충고하겠습니다. 가끔은 자신을 돌아보세요. 주변에 어떤 소인배에게 속지 않도록. 나, 설마 어젯밤에 나를 구해준 게 정말 그 사람이었던 거야? 내가 감히 날 때려. 널 죽여버리겠어. 경우 누나가 꼭 나를 도와줘야 해. 이 악에 받은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이거 내가 전에 잃어버린 블랙카드 아니야? 어떻게 내게서 떨어진 거지? 이 카드, 다 내가 한 짓이지? 경우 누나. 말해. 그날 나를 습격한 저격수는 내가 처리한 거야? 그래. 내가 했어. 하체도 제대로 못 잡는 주제에 넌 무예를 전혀 모르잖아.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어? 나, 말해. 왜 초우항을 모함한 거야? 카드는 분명 내가 훔쳤잖아. 저격수도 내가 처리한 게 아니고 왜 나를 속인 거야? 경우 누나, 내 말 좀 들어봐. 난 정말 너를 소중히 생각한다고. 알아. 내가 집안에서 정해준 그 결혼을 싫어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그래. 그래. 잊지 마. 우린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사이야. 저 초우항이야말로 제3자라고. 분명 우리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자가 우리의 모든 걸 빼앗아 가야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한 건 전부 너를 위해서야. 닥쳐. 서대봉,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꾸준히 나에게 접근한 건 날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연씨 집안 재산을 노린 거라고. 아니야. 경우 누나. 서대봉, 내가 나타난 이후로 내 세상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됐어. 더는 널 보기 싫어. 꺼져. 안 돼. 경우 누나.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없어. 내가 연씨 집안을 떠나면 어디로 가야 하지? 갈 데가 없다고. 경우 누나. 날 버리면 안 돼. 제발, 예전 우리 사이를 생각해서라도 연씨 집안에 남게 해줘. 서대봉, 너는 내가 그 명예와 지위에 이미 완전히 물들어 버렸다고 생각했겠지? 예전부터 생각했어. 모든 명예와 지위를 쫓는 건 연씨 집안을 위해서라고. 그런데 나중에야 깨달았어. 내가 한 모든 게 얼마나 엉뚱한지. 아마 나는 처음부터 연씨 집안을 진정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던 거야. 경우 누나, 너 미쳤어. 그건 내가 항상 추구해왔던 수석 배지라고. 내가 틀렸어. 당신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변해버렸어요. 내 스스로도 내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초우항, 나와 설명하지 않은 일이 너무 많아. 나와. 쟤는 그냥 호의를 배반하는 놈이야. 너는 쟤한테 빚진 거 없어. 내 스스로 가치를 떨어뜨려서 쟤한테 퇴로를 만들어 주려고 해. 나는 마치 나에게 아주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아. 우리 가문이 위기를 맞고 나서 할머니께서 나를 집에서 쫓아내셨어. 그때부터 이 도시에서 나는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었어. 부모님도 자기들 살기 바빴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났지. 그가 내게 희망을 줬어. 다시 일어설 힘을 줬다고.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모든 걸 망쳤다는 걸. 청우 누나.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 너, 그 사람 없어도 내가 있어. 평생 잘 챙겨줄게.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 어때? 내가 맹세할게. 다시는 너를 속이지 않을 거야. 맞아. 너도 말이야. 지난 몇 년간 내가 우리 연씨 집안 재산을 털어간 증거들 이미 다 모아뒀어. 감옥에 가서 썩어라. 뭐라고? 날 감옥에 보내겠다고. 며칠 전부터 내가 이상한 걸 눈치챘어. 조사해보니 이렇게 많은 추문이 나오다니. 내가 지난 몇 년간 사람을 잘못 봐서 연씨 집안을 너 같은 놈에게 맡겼어. 초우항, 지금 내가 날 피하는 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를 되찾을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아저씨, 그 전 부인이 문 밖에서 한 달째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안 가려고 해요. 있고 싶으면 있게 두세요.
마음가짐을 단련하는 기회가 되겠죠. 그럼 아저씨, 다음엔 뭘 하실 건가요? 세상 구경을 떠나려고 근원을 찾아서 오항. 한동안 세상 구경을 떠날 거야. 더 이상 기다리지 마. 먼 길을 떠난다고. 그럼 너는 돌아올 거야? 3년 후에 한번 들러볼 수도 있겠지. 오항. 지난 5년간은 내가 미안했어. 선생님이 요즘 모든 걸 말씀해 주셨어. 내가 너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 하지만 3년 후엔 다시 제대로 알아갈게.